네, 우리 국회가 드디어 선거구 관련된 선을 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전체 의석수, 의원 정수는 확인을 했습니다. 4년 전보다 수도권은 10석이 늘었고 영호남에서 4석 줄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유권자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 새누리당 경선 얘기인데 부산에 사는 서울의 책임당원이 있다는 이 역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정숙 반장께 먼저 좀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네요. 자, 새누리당 원칙을 좀 정했습니까? 네. 일단 3대 7이냐 아니면 100% 여론조사냐? 아직 가능성이 둘 다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공천 면접 심사가 진행 중인데 각 지역별로 그 후보 간 합의가 될 경우에 후보들 간 합의가 되면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3대 7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되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무조건 100% 다 일반 국민들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후보를 정하자, 이런 경선 룰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입후보한 그 후보들한테 나눠준 명부가 누가 책임당원이고 누가 국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명부를 처음에 USB로 전원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당원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책임당원이 들어가는 3대 7인 지역구의 경우에는 누군지 책임당원이 누군지 알아야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찍어달라, 나를 지지해달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알 수 없는 USB에 담긴 명부를 준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제 다시 USB에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이렇게 분리한 그 명부를 다시 후보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심정숙 기자가 말씀하신 책임당원이라는 게 6개월 동안 매달 한 2,000원 정도쯤 되는 당비를 낸 사람인데, 역시 현역 의원이나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압도적으로 우선권을 갖고 사람을 모았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분인데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확인하겠습니다. 10개를 해봤더니 4번호가 결번이고 5전화는 아예 받으시질 않고 한 번 유일하게 통화가 됐는데 본인이 당원이 아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어쨌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런 룰이나 이런 기본적인 연락번호 같은 게 단단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에 있는 한 예비 후보의 협조를 좀 얻었습니다. 자, 어떤 번호를 새로 받으셨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얻은 안심번호 050으로 시작되는 그 번호를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화를 받으실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동전화로 연결됩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이동전화로 연결됩니다. 상대방과 전화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기본적으로 당원 명부를 갖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당원 명부를 점검을 해보면 태반은 사실은 뭐 없거나 뭐 주소가 틀리거나 하는 이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그 당원 명부를 갖고 이것을 이른바 안심번호 공천이라고 해서 안심번호로 전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주소지가 당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체에 걸쳐 점검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에 쫓기면서 이 명부를 작성해서 지금 배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른바 유정당원, 그다음에 주소지가 예를 들어 양천갑의 유권자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뭐 전혀 엉뚱한 부산에서 나 부산 사는데요 라고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공천 룰이 늦게 확정되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부작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 전화번호가 050으로 시작하거든요. 보통 휴대전화는 010인데 이게 가상의 번호를 만들어서 휴대전화 번호랑 1대1로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자, 이런 번호인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후유증이 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친박과 비박 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언쟁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황진하, 조원진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듣겠습니다. 당원을 전수조사를 금년 1월 말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선 여론조사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당원 명부조차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거가 되는 안심번호를 해서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의 압도적 프리미엄이라는 게 저렇게 책임 당원이라는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자기만 명부를 보면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도전자한테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차지에 잡혀서 뭐 이번은 이미 늦었지만 4년 뒤부터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네. 4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작년에 그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제를 원칙, 국민 100% 상향식 국민 공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네. 당원 확보를 이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당원 확보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네. 그 과정에서 특히 무리하게 사실 주소지만 슬쩍 이게 지금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그 사람인지 부분이 확인이 특히 안심번호로 될 경우에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당원으로 유령당원으로 이 주소지 자기 지역구 내의 주소지 당원으로 편입시킨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대로 된 점검과 대비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경선 자체가 불공정 경선 때문에 탈당하거나 예를 들어 경선 자체에 응하지 않고 어떤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그 선거 과정 자체의 민주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상향식 공천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사시키고 싶을 텐데, 자,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요, 또 이 전국에 있는 선거구마다 곳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군요. 자, 현역 의원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화 선거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제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화 현실에 존재합니다. 여보세요? 예, 시원해요.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이 핸드폰이 제가 쓴 핸드폰이니까요. 예. 제 이름 입력하셨다가 예. 필요하신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기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저 말은 이제 현역 의원이 나를 뽑아달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내 휴대전화다.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저런 것도 좀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의정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구민들한테 그냥 안부를 묻는 이런 정도의 전화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문 밖에서 명함 돌린다든지 자기소개하는 인사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 행사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굳이 나를 뽑아달라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선거운동의 정의가 있습니다. 58조에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잘못하면 이제 그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면은, 그거는 이제 정당활동이면은 선거운동의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선거운동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면 제3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다 선거운동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신 저 정도는 사실은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법적인 그런 판단을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저런 전화를 갑자기 안 하던 걸 해서 저렇게 내용을 해서 법망을 살짝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법으로는 심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또는 정치 도의상으로는 굉장히 큰 잘못이고 여러 가지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고 지금은 좀 참아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새누리당 경선 치열한 다툼도 있고 준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리한 협상 끝에 일단 국회의원 내년 이번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에는 300명 뽑겠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거든요. 김무성 대표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성 확인합니다. 김종인 대표와 같이 만나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253으로 한다. 물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한다. 저런 합의를 여야가 했는데 일단 박성원 부국장.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7석 늘고 비례대표는 7석 줄었군요. 네, 그 현행 그 지역구가 현재는 246석인데 네. 7석을 줄여서 7석을 늘려서 253석으로 하면서 그 편차를 지역구 간의 최소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맞췄고요. 네. 그리고 그 때문에 늘어나는 의석수만큼의 7석을 비례대표를 줄여서 54석을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별로는 보면 그 수도권에서 네. 4석이 늘고요. 네. 영호남에서 4석이 줄어드는. 수도권에서 10석이 늘고 예. 영호남에서 4석이 예, 영호남에서 4석이 줄어드는. 자, 수도권의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선거구를 어디서 끊겠다는 그 그림 그리기, 선긋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야 후보들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목매고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하는데 종로부터 몇 가지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종로 정치 1번지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현역인 정세균 의원보다는 어쨌든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진 의원과 정세균 의원 해도 약간의 그 몇 퍼센트인가요?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우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앞서가는 한 9% 정도 차이가 나는 9%포인트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8%포인트 차이가 나면 그때가 이제 오차의 범위 한계이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 있고 하지만 정세균, 박진 두 후보는 뭐 오차의 범위 내에 훌쩍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참 우위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보니까 뭐 조금 더 다른 지역 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나오면 야권표가 분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얘기 저희가 좀 잠시 후에 더 보기로 하겠고요. 마포갑 보면요. 역시 노웅래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안대 후보의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가 험지라는 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정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나름 험지 출마를 설득해서 투입을 했는데도 현재 당협위원장이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강승규 전 의원하고 비교해도 노웅래 의원이 앞서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의 그 진재범 후보가 나온 영등포 을의 경우에는 여기는 약간 지켜봐야 될 그 국민의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양자 대결로 하면은 권영세 후보가 35.6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진재범 후보와 신경민 두 사람이 만약 후보 단일을 할 경우에 물론 이거 가정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 판세가 확 바뀝니다. 야권의 후보가 이 영등포을이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도권이 아마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영등포을의 경우에도 아마 저런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제 마포나 종로의 경우는 야권 연대에 이렇게 하는 그 변수가 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영등포 을 같은 박빙 지역에서는 10% 정도의 지지를 얻는 국민의당 제3당 후보의 존재가 야권 분열 가능성까지 좀 보이는 상황이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나왔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정리해 보았습니다.